최근 한국재무학회에서 작년에 발표한 이제 구글 코리아의 매출액이 실제치와 다르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식회사라고 다 보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외관법에 따라서 일정 요건들이 있어요. 뭐 종업원 수, 매출액 수, 뭐 자산 부채 이러한 기준에 부합을 하면은 공인회계사로부터 이제 감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구글 코리아는 당연히 부합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유한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가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한 거는 공시 의무를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감사인이 와서 감사를 받게 되면은 내부 정보를 다 공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회사로 갔는데 아마 21년도부터 적용이 됐을 거예요. 외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한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을 충족을 했을 때는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유한책임회사를 또 다시 회사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국적 기업들이 생각보다 다들 이제 주식회사를 알고 계시죠. 유한회사라던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을 하는 목적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루이비통 그룹, 명품 회사라던가 화장품 회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가장 이제 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발표한 3,5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은 광고 수익만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사실 광고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은 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어떤 수수료겠죠. 그 수수료는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 수수료는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구글로 포함이 돼서 그쪽에서 법인세를 신고를 하는데, 일전에도 저희가 다뤘지만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은 대표적인 어떤 조세 회피처 중에 하나죠. 앱 수수료 수익에서 한 6조 원 정도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안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디지털세라는 걸 도입하고자 하는 거고요. 2024년에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세가 도입되기로 했었는데 연장되고 했었거든요. 사실 각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2024년에 디지털세가 도입된다고 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은 조금 사그러들 수 있겠죠. 현재 이제 조세 정책의 기본이 한 기업이 그 해당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있는데, 과세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도 요즘에는 그렇죠. 본사는 미국 혹은 조세 피난처인 바하마 같은 곳에 있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죠. 한 국가에서 매출이 일어났으면 그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자라는 걸 주요 골자로 시행하고자 하는 게 디지털세고요. 관련해서는 사실 구글이 가장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구글세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가장 이제 뿔이 났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뿔이 난 곳은 이제 유로존이고요. 프랑스 같은 데서는 시행을 하려고도 이미 했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이제 트럼프로 기억하는데 트럼프 집권 당시에 협의를 통해서 조금 밀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어떤 그런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있죠. 디지털세가 도입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이제 예측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곳에 이제 조세권을 행사해서 늘어나는 조세 수입보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러한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감소하는 조세 감소액이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디지털세가 도입이 되고 나면 조세 수입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죠. 사실 부가세 측면에서도 관련해서 계속 과세권을 행사하고자 노력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레이스토어 디지털세와도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를 내고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납부를 하고 공제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거죠. 해외의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세법에서는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 어떤 그 납부물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앱을 판매하는 그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부가세를 대신 받아서 내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입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세 앞두고 많이 조금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매출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 어떤 앱 관련된 수수료 매출은 싱가포르에서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느냐. 뭐 그게 틀린 말이 또 아니기도 하고요. 잘 활용을 한 거고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조세 피난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매출을 지금 누락하는 기조로 아마 독자들은 좀 해석을 할 텐데 이거는 매출 누락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오히려 이제 산업, 특히나 이제 정보통신, IT 관련된 어떤 산업이 발달하면서 조세 측면에서도 좀 발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빈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조세 측면에서도 그런 과세권 행사 등을 이제 발동하기 위해서 조금 충족해야 되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뭐 아까 이제 우리나라 조세 수입 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기업의 어떤 그 납부하는 조세액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디지털세가 도입이 되고 나면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납부세액이 더 줄어든다고 해요. 뭐 그게 사실일 거고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해도 법인세율이 우리나라가 현격하게 더 높은 게 사실이니까 여기 이중과세 문제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한 국가에서 냈으면 다른 국가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든 아니면 아예 과세 표준에 포함을 안 하든 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할 테니까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뭐 비단 어떤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이라던가 LG라던가 뭐 SK라던가 우리나라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어플을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는 모든 소규모 그런 개발 업체들도 사실 대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전년도 구글 코리아 매출액과 관련한 어떤 이슈 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세와 관련해서 전달 드릴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전달 드리도록